자, 하드웨어 역사를 볼게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2003년도에 GFS라는 걸 발표했다 그랬죠. 그래서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좋은데? 저장하기 좋은 시스템이구나 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다시 맵 리듀스라는 걸 또 발표했다 그랬죠. 원래는 같은 내용인데 연도를 두고 3년도에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4년도에는 맵 리듀스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원래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근데 따로따로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논문에 게재가 된 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2013년도에 나온 거를 받아들이고 2004년도에 구글의 맵 리듀스라는 거를 이제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받아서 NDFS하고 맵 리듀스하고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받아들이면서 너치 프로젝트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검색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검색 분야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확장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하둡이라는 걸로 이제 크게 확장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구글에서는 이제 그 색인 서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내용의 개념인데 그거를 확장해서 이제 만들어서 하둡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독립을 합니다. 너치 프로젝트에서 빠져서 자기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하둡 프로젝트를 이제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야후에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이버하고 이런 것만 아는데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검색 엔진이에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좀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이야? 아니면 옛날에 좀 써봤던 사람들. 야후 알죠? 야후. 그래서 야후에서 야후로 넘어가서 더그 커팅이 야후랑 합류해서 합니다. 그때 야후의 서치 엔진이 이제 이걸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후가 확장되기 시작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2월에 1000코어 하드 클러스터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독립적인 그 컴퓨터들을 클러스터라 그랬죠? 그래서 10,000개, 여기 10,000코어라고 돼 있네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야후에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면서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최고 프로젝트로 등록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처리하면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혼자서 똑똑한 놈이 처리하는 거하고 똑똑하지는 않지만 여러 명이서 처리하는 거하고 과연 속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당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 이때 얘기예요. 2008년.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네요. 그때 당시에 1TB의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약 100MB 정도의 전송 속도. 요즘하고는 많이 틀리죠. 근데 이런 1TB의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다 끌고 와서 읽어드리는 시간만 2시간 반 걸린다는 거예요. 1TB 정도를 하는데. 지금은 테라바이트가 아니고 무슨 시대죠? 페타바이트죠? 제타바이트. 페타바이트 시대잖아요. 페타바이트 시대잖아. 지금 1TB라 그러면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예요? 외장하드 하나 정도 크기잖아요. 지금은. 그죠? 1TB가. 근데 그 정도 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색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검색어 딱 쳤는데 2시간 반에 결과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환장하죠? 그거를 이제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거냐라는 내용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구글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가지고 아까 전에 하드본 색인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거가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뉴욕타임즈에서 한번 해봤대요. 해봐서 뉴욕타임즈에다가 130년 분량의 신문 기사를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한 1100만 페이지 정도가 이제 PDF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4TB 해서 이제 아마존의 컴퓨팅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했더니 100개의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24시간 이내에 다 만들었다는 거죠. 4TB, 130년 분량, 비용은 200만 원 정도뿐이 안 들었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초창기 때 이제 회자되면서 야, 이게 성능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걸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몇 초 만에 했어, 우리는 몇 초 만에 했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08년도 이때 당시에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랬을 때 2004년도에 910개 노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1TB 처리 시간 속도가 이렇게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별로 이게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안 합니다. 자, 하둡이라는 거가 아까 전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저장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응용해서 만드는 게 이게 에코시스템입니다. 하둡은 아까 전에 오픈 소프트웨어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저기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 스쿱이라는 게 있어요. 스쿱. 뒤에 나옵니다. 다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스쿱이라는 게 뭐냐면, 스쿱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외부,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하둡에다가 따로 저장합니다. 왜냐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기업에 내가 그동안 저장했던 데이터 플러스, 공공기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외부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같이 갖고 와야 돼요. 이제 양쪽에서 갖고 와서 그걸 합칩니다. 이제 같이 양쪽이 합쳐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있는 데이터 플러스 외부에 지도를 서비스하는 지도 데이터도 있고요. 지도, 그려주는 지도 서비스 데이터도 있고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지원이 돼요. 그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버랑 같이 합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 이런 것도 내가 개발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 앱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안 쓰고 거기서 주는 오픈 API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승인 받아갖고 내가 앱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그냥 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기업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들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형화된 데이터, RDBMS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 얘도 갖고 와야죠. 갖고 오고. 그게 스쿱이라는 겁니다. 스쿱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이게 다 프로그램 이름들인데, 스쿱이라는 걸 이용해서 갖고 옵니다. 즉, RDBMS랑 연결해서 갖고 오고요. 플럼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로그 데이터, 우리 내부에 있는 로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아까 전에 크롤링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갖고 온 데이터들을 묶어서 주키퍼, 뭐라 그랬죠? 동물원 관리자, 그죠? 전체적으로 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키퍼 밑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네모박스 두 개 쳐놓은 게 하둡의 메인 기술이죠. 그게 있는 게 하나가 제일 밑바닥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둡, HDFS고요. 저장되어 있는 분산된 데이터들에서 그거를 분석해서 색인을 끄집어 갖고 오고 하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맵 리듀스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저장해놓고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근데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분석해야 되잖아요. 분석.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게 분석 시스템들이에요. 분석하는 프로그램들. 피그.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돼지가 나오네요. 그죠? 피그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꿀벌이 하나 있고요. 하이브. 그 다음에 마훗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찌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위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분석하는 툴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깊게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뭘 할 거냐면 이런 하둡 시스템을 쓰지는 않고 이제 두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기술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프로그램하고 그걸 세팅하고 하는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술 파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좀 공부를 하면 그 학생들은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이런 거를 배워서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연동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배워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위에 이제 R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분석하는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까지만 배우고 나면 뒤에 가면 R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건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를 따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하둡이라는 시스템이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 깔려져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세팅하면 이런 게 다 설치가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HBase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파일로 저장하는 파일 저장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RDBMS처럼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뭐가 좀 필요하겠죠? 그 위에 얹어 있는 게 HBase라는 거예요. HBase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한 형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요거가 안 해도 되고요. 요 안에서만 움직여도 되고, 필요하면 요거를 갖다가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돼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이 움직이려면 어떤 시스템으로 뭔가 큰 하나의 그림에서 총합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휴라는 거예요. 휴라는 거랑 플라멩고가 이제 홍학이죠? 플라멩고라는 것도 있고, 우리 PDF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화면이 플라멩고예요. 자, 혹시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3, 4학년 때 어디를 가냐면은 우리가 KICT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정보화진흥원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저 성남 쪽에 있는데 거기에 매달 이거를 무료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 돼요. 저도 가서 몇 번 이제 배우고 왔거든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3, 4년 때쯤 되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그쪽에서 와서 강사가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할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서 아직 못 하는데 이제 3, 4학년 올라가면은 실제로 분석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번 다 다뤄보고 이 안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다. 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피그가 뭐고 HDFS가 뭐고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됐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